Far away, as north as we can go, once stood an enchanted forest. You've seen an enchanted forest? Yes, it was a magical place. But something went wrong. Since then, no one can get in or out. There's this voice. Voice? What does that mean? Head for the cliffs! I'm gonna blow! I've got you! The kingdom is not safe. Where are we? Magic is very alluring. Without you, she may lose herself to it. I believe in you, Elsa, more than anyone or anything. 네, 이제는 6년 만에 나온 속편이고요. 네. 1편이 너무 큰 성공을 해서 와 그래도 한 5,600만 정도는 기본으로 하겠지 했는데 웬걸 1,3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스코어를 기록했던 네. 작품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아이가 있는 그 어른들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겨울왕국수 언제 나오냐고 아이들이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정말 디즈니 항의서한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겨울왕국2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 기다림에 보답할 만큼 재밌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또 만든 팀이 한국 시장, 또 한국 관객들을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첫 주 직후에 이제 제가 어떤 이 감독들, 제작자들이 다 와서 어떤 내한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일정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이 동시 개봉을 했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동시 개봉을 했는데 동시 개봉을 했을 때 첫 주말이 영화의 흥행에서는 결정적이잖아요. 근데 그 첫 주말에 감독들과 제작자가 어디 있었는가? 다 한국에 있었거든요. 네. 첫 주말을 온전히 다 한국에서 모든 시간들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 사실은 한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또 고마운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뭐 이런 등등까지 해서 이 편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란 건 뭔가 하면 사실은 이 편은 1편에 비해서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뮤지컬 장면이 1편이 너무나 강력한 그런 그 레디꼬라든지 기타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의 이제 대표곡이 인투 디 언나운이라는 노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장면도 굉장히 멋진데 레디꼬의 잔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뮤지컬 시퀀스에 관해서는 1편이 훨씬 낫죠. 근데 뮤지컬 시퀀스를 제외하고 본다면 특히 이야기에 주목하고 본다면 2편이 더 훨씬 더 풍부하고 깊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1편이란 이런 거대한 성공을 거둔 작품의 속편을 이 정도로까지 대중적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흥미롭게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큰 능력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편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우화나 전설에 기반한 그런 이야기 구조였다면 2편에서는 약간 모험극을 바꿨어요. 맞아요. 어떤 미지의 영역을 탐사하고 그 모험을 떠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스케일이 커졌고 맞아요. 캐릭터 자체가 겪는 감정의 폭도 커졌기 때문에 훨씬 다루기 힘든 주제였음에도 굉장히 잘 다뤘고 저는 기본적으로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일단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게 애니메이션계에서 이제 6년이라는 것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에 네.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극 중에서 이제 보통 4가지 정령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불의 정령이라든지 특히 이제 물의 정령이 영화에서 하나는 도마뱀의 형상으로 하나는 말의 형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물의 정령을 바다에서 길들이는 장면 같은 경우에 대단하죠. 왜냐하면 물 속에 물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물 같은 형상의 물의 정령을 표현하는데 그게 바다 속에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떤 뭐 밀도나 느낌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힘든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한계에 도전한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 중에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소리. 목소리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바람의 정력. 바람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지나가면 이제 단풍잎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가을이라는 어떤 계절도 중요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건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대부분 다 유동체이고 어떤 딱딱한 고체로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겨울왕국 2를 보면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그 표현적인 어떤 기술이 이 정도로까지 섬세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레디꼬하고 인투 디 언노운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레디꼬는 폭발하는 자의 감정, 그러니까 외부로 표출하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인투 디 언노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보이지 않는 감정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이나 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안주하려는 자의 불안이기 때문에 그 진폭은 낮을 수는 있지만 훨씬 표현하기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그 내면의 감정 같은 것들을 맞아요. 그래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편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초에 이 자매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이 뭔가 하면 한쪽은 마법이 있고 네. 한쪽은 평범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말하자면 극 중에 엘사는 제가 볼 때는 신화적인 캐릭터고, 그 다음에 동생인 안나는 동화적인 캐릭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는데 1편과 비교해서 2편의 특색을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한다면 2편은 사실은 전형적인 영웅 신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웅 신화에서 신화 속에서 영웅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를 보려면 사실은 이 겨울왕국 2를 보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목소리를 자기가 자꾸 처음에 듣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다 목소리에 이끌림에 자기를 바치게 돼서 어떤 여행을 떠나서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어떤 영웅 신화의 플롯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목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명이거든요. 영웅은 어떤 사람이 영웅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에요, 신화에서. 자기는 못하더라, 하기 싫더라도 자기한테 주어져서 자기가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캐릭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사라는 캐릭터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마침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다음에 안나의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나는 특별하게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크리스토퍼와의 사랑도 좋지만 일단 언니가 너무 걱정이 되고 언니를 보살피는 일이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그 양자 사이에서 접전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자매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소편의 내용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겨울왕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편에서는 뭐 공주, 뭐 왕자, 키스 이런 걸 가져오고, 네. 2편에서는 말씀하신 어떤 목소리, 내가 이루어야 하는 소명, 그리고 뭐 트롤들, 그리고 거인들, 그러니까 온갖 요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새롭게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드는데, 네. 그게 늘 약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 때 뭐 하나만 살짝 바꿔도 완전 새로운 이야기 되는 거를 맞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익숙한 재료여도 그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준 두 편의 사랑인 것 같아요. 새롭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새로운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네.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장르라는 것 자체가 익숙하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갖고 있는 놀라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극 중에서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코믹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화의 핵심적인 모티브를 담고 있는 게 크리스토프의 청혼 모티브죠. 네. 계속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화 속에서 그 프로포즈가 계속 어떤 방해를 받고 지체되고 미루어지게 되는데, 프로포즈를 못하는 이유는 안나는 그 순간 프로포즈를 받을 정도로 마음이 그쪽에 쏠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온통 언니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Big it would wash away everything on this fjord. Come here. You know,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this would be a pretty romantic place.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자매고 하나는 이성애가 이제 대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영화 속에서 1편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동화에서 항상 집중해왔던 건 후자였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 더 중요한 일에 매달리는 공주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흥미롭죠. 저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좀 걸렸어요. 어떤? 그러니까 계속 그 프로포즈가 지연되는 그 이야기를 위해서 네. 안나와 크리스토프를 약간 소비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후반부의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이성의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프로포즈 장르를 좀 줄이거나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안나가 좀 더 이상하게 반응을 하고 짜증을 낸다거나 그런 식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 프로포즈 장면이 후반에 올 어떤 또 다른 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약간 좀 그런 바꾼 게 아닌가 하는 게 부분도 들어요.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네. 분명히.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 디즈니는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선한 주제를 새로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 달콤함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 시리즈에서 가장 달콤한, 가장 낭만적인 캐릭터가 누굴까? 크리스토프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사랑에 집착하거나 가장 매달리거나 사랑에 가장 필요한 캐릭터는 일반적으로는 여성 캐릭터로 보통 묘사를 많이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남성 캐릭터인 크리스토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주는 이 크리스토프의 어떤 사랑스러움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하고도 관련된 캐릭터 작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겨울왕국 두 편을 통틀어서 가장 튀는 캐릭터가 크리스토프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들 두자예요. 한스, 엘사, 안나, 스벤, 올라프는 이게 영어로 하면 올라프 누구리죠? 올라프가 네 글자니까 네네. 다 네 글자 스펠링인데 크리스토프는 되게 길어요. 지나치게 로맨틱한 거예요. 자기 이름 좀 줄이면 좋을 텐데 너무 기니까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Don't patronize me. 이 영화는 속편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프리퀄 같은 형식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 부모에 관련된 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부모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과거의 비밀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흥미로운데 뭐 이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낀 건 뭔가 하면 결국은 조부모 때의 잘못된 이야기를 후대에서 엘사가 바로잡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로잡느냐 그 양상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부계가 모계의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극 중에서 부계는 상대적으로 문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모계는 상대적으로 자연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문명이 자연에 했던 일에 대한 어떤 교정의 느낌도 있는 것이고 혹은 부계가 모계에 잘못한 것을 본다면 젠더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엘사가 맡아서 하는 어떤 그런 영웅으로서의 그 과업을 완수하는 과정을 보게 된다면 이런 어떤 착상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1편이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주는 영화였다면 2편은 저는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얘기 같기도 해요. 분명히 현재 그렇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면 두 나라가 싸우고 싶었던 싸울 수밖에 없었던 두 나라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잘 다룰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계속 엑스맨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엑스맨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게 공간을 어딘가로 가가지고 공간을 간다는 의미는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어떤 잘못을 우리가 바꾼다면 현재도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엑스맨이 가지고 있는 주제 같은 것들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서 어떤 그 사실을 바꾸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 주제를 어쩌면 굉장히 잘 현명하고 마법의 세계와 이렇게 부합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뭐 타임슬립 모티브 같은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흥행의 끝판왕 겨울왕국이라는 주제로 네. 이 두 편의 영화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극장 가서 못 봐가지고 그 1,300만에 제가 못 들어간 게 아쉽긴 한데 BTV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또 뿌듯하고요. 네. 겨울왕국 2, 네. 1은 지금 무료로 풀려 있으니까 아, 그래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BTV를 통해서 1, 2편을 동시에 보니까 또 재미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한테는 겨울왕국 1을 극장에서 봤을 때 레디꼬를 들었을 때 그 짜릿함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겨울왕국 1이 저한테 훨씬 더 여전히 새롭고 흥미진진하고 짜릿한 영화로 남아 있고요. 장면은요? 최고의 장면도 저도 약간 네. 보통 이럴 때 배분하고 안배하고 글쎄요, 항상 하는데 그러시잖아요. 근데 약간 이 독특한 장면을 장면을 두 개를 골라내시고. 다시 보는데도 레디꼬의 이 장면은 영화 역사상 그 애니메이션 역사상 제일 중요한 장면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레디꼬 장면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랑 같기 때문에 네. 말을 붙이지 않겠고요. 네. 영화나 장면 모두 저랑 의견이 같습니다. It's funny how some distance makes everything seem small. And the fears that once controlled me can't get to me at all. It's time to see what I can do to test the limits and break through. No right
bothered me anyway.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흥의 끝판왕 겨울왕국이라는 주제로 네. 2편 영화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겨울왕국에 맞춰가지고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겨울 숲의 자작나무, 네. 눈 덮인 자작나무를 제가 형상화한 옷이고요. 바지도 지금 거의 일부러 검은색으로 입고 네, 왔잖아요. 그리고 눈밭을 형상화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서 겨울왕국 보시면 네. 네, 깔맞춤입니다. 네, 다 알고 계셨는데 네. 우리가 또 설명드린 것 같아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셔야지. 이거 톡 쳐서.